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에 모처럼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흡족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단비는 단비였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시원한 빗줄기가 메말라가던 밭을 촉촉히 적십니다. 시들거리던 상추잎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길어진 가뭄에 작물이 크지 않아 걱정이던 농민들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안 크고 오그라져 버려. 가물어갖고. 근데 아주 고맙게 비가 딱 맞게. 제한급수 중인 전남 섬 지역에도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심각한 식순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모처럼 비가 좀 내려서 사람들이 좀 많이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전남 진도에 126mm의 비가 내렸고 광양 백운산 120mm, 순천에도 7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틀간 내린 비로 그동안 계속된 가뭄을 해결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 저수율은 20%를 밑돌며 역대 최저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가 사나흘 뒤 각 댐으로 모이면 저수율은 소폭 오르겠지만 저수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선 최소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좀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그간의 저수율이 원체 낮았기 때문에 조금 미진할 걸로 보이고. 내일까지 전남 동부와 광주 등에는 비가 더 내리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양이어서 해갈까지는 상당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일 특별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잘 넘었습니다. 군공항이 옮겨갈 지역에 대한 혜택이 이전에 통과됐던 특별법보다 대폭 늘어서 이전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1964년 광주 극락면 일대에 조성된 광주 군공항입니다. 개항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은 세월이 흐르면서 확장한 도심에 고립된 섬 신세가 됐습니다. 이전 필요에 따라 10년 전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실행 작업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공항이 옮겨가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한 특별법안이 다시 발의됐는데 오늘 국회 국방위 법률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이랄지 또 원활한 새 공항을 짓는, 군공항을 짓는 이전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더욱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좀 펼쳐질 수 있는. 법안의 핵심은 국비 지원을 명시한 점입니다. 현 공항부지 개발 수익으로만 추진해야 했던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광주시가 사업비를 마련해야 했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부족한 이전 비용을 국가가 댈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 지정 범위를 공항 반경 10km에서 이전 지역 전체로 확대한 점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매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부대 양여 특별법 때보다는 분명히 이전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큰 변수가 없다면 이 법안은 내일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주 초 법사위와 오늘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첫 문턱을 넘긴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광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상생의 산물이 되기를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어느 때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 허가되면서 무등산에서도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토론회가 광주시 의회에서 열렸는데 찬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무등산을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특히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한 첫 공론화 자리여서 관심이 주목됐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쪽은 무등산이라는 훌륭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광주의 관광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무등산에서 그치지 않고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정상까지 가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며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랄지 이런 데에다도 케이블카를 다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부동산에 재투자해가지고 반대 입장도 이어졌습니다. 케이블카가 요즘엔 어느 지역에나 있기 때문에 이미 매력이 사라져 랜드마크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등산 정상복원과 사유지 매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광주의 구성원들이 함께 무등산의 제 모습들을 찾아가기 위한 그 걸음들이 아직 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다. 그것에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는 지난 2007년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최근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 허가되면서 다시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 개방과 방공포대 이전 및 복원 문제가 현재는 더 중요하다며 지금은 케이블카를 하나의 주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평과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남에서는 축구장 875개 규모의 산림을 잃었습니다. 전남 지역 산불 피해로는 34년 만에 최대 규모 산불로 기록된 가운데 전국 10개 산불 발생 시군과 함께 두 지역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군 대동댐 상류에 진화 헬기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순회하며 물을 퍼나릅니다. 불이 난 산봉우리마다 치솟던 연기는 봄비가 시작되면서 사그러듭니다. 지난 3일 발생한 한평 산불이 2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게 모든 이건 재산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만큼 피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도 순식간에 임야를 집어삼켰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산불 현장에서는 화재 피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평에서는 임야 475헥타르, 공장 건물 넉 동과 시설물 넉 동 등이 불에 탔고 순천에서는 임야 15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축구장 873개 규모에 달합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평 산불로 불탄 한평 지역의 공장은 농협이 운영하는 지역의 유일한 복분자주 제조 공장이어서 재배 농가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됩니다. 한국산불협회 전남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불 감식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 면적이라든가 피해액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 이후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은 전국 10개 시군에 달하면서 피해 조사는 그만큼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10개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한평이 해당되는데 특히 한평 산불은 지난 1989년 광양 산불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아시아 최대 미술 축제로 자리한 광주 비엔날레가 프레스 오픈을 시작으로 석 달여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주제전인 본전시 외에도 9개 나라 해외 문화기관들이 참여한 이른바 파빌리온 프로젝트라 불리는 특별관 전시도 도심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조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얼굴과 몸짓들이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웁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 사는 청소년들의 연극 수업 기록 영상입니다. 일본인 작가는 정체성 혼란을 겪기 쉬운 이주 청소년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They are in the stage where they have to make up their decision. They have to make a choice. But often the choices are not so free. Its choices are so much conditioned by the society and by the culture. 올해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입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모든 것에 스며들며 끝내 변화를 이끌어내는 물과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공존과 돌봄, 연대의 가치를 다 함께 키워가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79명의 작가가 300여 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전 세계 미술계에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 하나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한 작가들이 79명이나 나가 계신 거거든요. 이탈리아와 프랑스, 캐나다와 중국 등 9개 나라가 주도적으로 기획해서 마련한 국가 간 성격의 파빌리온 전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광주에 있는 크고 작은 미술관 등과 협업해
기후 문제 등 우리 시대가 직면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We are very proud as the Italian government because the subject of this year pavilion is sustainability. Today represent for us our best goal. 2023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7월까지 94일 동안 광주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우리 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낸 현금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김재림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4건, 6억 8,700만 원에 신청한 압류 특별 현금화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2014년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고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대위 변제 해법안을 발표하자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택시조합과의 갈등으로 광주시가 버스 노선 확충에 소극적이었다는 광주 MBC의 보도 이후 조선대병원 입구에 시내버스 2개 노선의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매월 61번, 석곡 87번 노선이 병원 출입구 앞 정류장을 경유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고지대에 있고 교내 버스 정류장에서 병원까지 오는 길이 멀어 그동안 내원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상묵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에 대한 해임 등을 강기정 광주시장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위는 센터 종합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임을 포함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 김상묵 사장에 대한 문책 요구를 받은 강 시장은 지방공기업 임원 징계 규정에 따라 이사회 부의 안건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감사위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발전위원회 위원장의 활동비 부적절 사용 등도 적발하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 측에 회수 등의 시정 요구도 했습니다. 광주 MBC가 식순환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생수 100만 병 나눔 캠페인에 광주은행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은 본점에서 생수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약속하고 돌봄 이웃들을 위한 생수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부금 2천만 원을 광주 문화방송에 기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